코로나19 확산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확진자 35명이 더해졌습니다. 물류창고에 이어서 이번엔 교회에서 연쇄적으로 감염이 됐습니다. 바로 현장을 연결합니다. 배양진 기자, 지금 나가 있는 곳이 집단 감염이 일어난 교회인가요? 네, 이 건물 안쪽 지하에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발 디딜 공간이 부족할 정도로 좁은 곳입니다. 이곳 문 앞에는 방역 관련해서 임시로 시설을 폐쇄한다는 공지문도 오후에 붙었습니다. 이곳 아래에 20명 정도가 간신히 끼어 앉을 수 있는 좁은 공간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개척교회 목사들이 지난 28일 밤 모여서 찬송 모임을 열었습니다. 그 당시 이곳엔 어제 확진된 부평구의 A 목사를 비롯해서 목사 16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 중 14명이 어제와 오늘 확진됐습니다. 어제가 일요일이어서 이들이 각자의 교회에 바이러스를 퍼뜨린 게 아니냐 하는 걱정도 나왔는데, 다행인 점은 이 목사들이 어제에는 검사를 받느라 예배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만 인천 미추홀구의 한 교회는 이곳에서 감염된 목사가 토요일에 교회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때 함께 행사에 참석했던 30명의 신도들이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A 목사 관련 확진자는 다 더하면 목사 16명을 포함해서 28명입니다. 네. 당시 내부 상황이 어땠는지 궁금한데요. 그 영상을 입수했다면서요? 네, 가장 먼저 확진 판정을 받은 인천 부평구의 A 목사가 마스크를 쓰지 않고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리포트로 준비했습니다. 한 목사가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부릅니다. 주님과 함께 가면 실패도 두렵지 않고 노래를 마치자 박수가 쏟아집니다. 나도 미련하며 부족하여도 아멘. 무대 위에서 마이크를 잡은 사람은 가장 먼저 확진 판정을 받은 인천 부평구의 목사 A씨입니다. 노래를 부르는 사람도 뒤에 앉아 몸을 흔드는 사람도 마스크는 쓰지 않았습니다. 영상 속 교회는 10사람 남짓 앉아도 공간이 차 보일 정도로 좁습니다. 지하 공간이라 환기도 제대로 되지 않았을 걸로 보입니다. 침방울이 튀는 찬송 행위를 하거나 마이크를 돌려 쓰는 경우 집단 감염 위험은 그만큼 큽니다. 이 교회에선 이런 찬송 모임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던 지난 3월과 4월에도 열렸습니다. 마스크를 쓴 사람은 영상 속에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모든 사람이 감염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배 기자. 이 목사가 거기뿐 아니라 다른 교회도 갔습니까? 네, 이곳 등불교회에 들르기 전날에는 수요일에는 부평구의 또 다른 교회에 갔습니다. 역시 건물 지하에 있는 작은 교회인데 그곳에서도 역시 이런 찬송 모임을 열었던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당시 상황을 목격했다는 주민도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잠시 들어봤습니다. 저번 주 수요일 아닌가? 네, 한 사람은 아니고 뭐 아줌마분들도 꽤 그 마이크 대고 같은 거 하니까 평상시보다 큰 소리가 나죠. 굳이 이럴 때 해야 되나 뭐. 이 교회에선 A 목사를 빼고 모두 7명이 감염됐습니다. 인천에서 3명, 서울 강서구에서 2명, 그리고 오후에는 부천에서도 추가 확진자 2명이 더 나왔습니다. 방역대책본부는 목사들이 한 번 만나고 끝난 게 아니라 교회를 바꿔가면서 매일매일 번갈아가면서 모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모임 참석자들을 검사해 보면 확진자가 더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네, 배양진 기자였습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 여러 모임이 새로운 감염 창구로 지목됐습니다. 아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거리 두기를 느슨하게 한 틈을 바이러스가 파고들었다는 겁니다. 이런 소규모 모임은 사실상 방역의 사각지대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5월 이후 현재까지 종교행사와 모임 관련 코로나19 발병 사례는 모두 6건입니다. 26개 교회가 연관됐는데 현재까지 확인된 확진자는 74명입니다. 인천 개척교회 모임이 23명으로 가장 많고 원어 성경연구회는 14명입니다. 강남 동인교회 관련자는 11명이고 안양과 군포 목회자 모임과 구미 엘림교회가 각각 9명, 한국 대학생 선교회 관련자가 8명입니다. 특히 원어 성경연구회 모임에 참석했던 70대가 숨졌고 80대 1명은 위중한 상태입니다.
또 소모임을 하게 되면 방심하기가 쉽고 또 친밀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잘 지키기 어려웠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소모임을 강제로 막을 방법이 없다는 점입니다. 종교시설의 경우 행정명령이 가능하지만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소모임은 사실상 방역의 사각지대입니다. 각각의 모임별 특성에 맞는 방역 수칙을 따로 만드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수는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방역 당국은 당분간 종교시설 관련 대면 모임을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지난주 JTBC는 물류 창고가 방역 지침도 없는 관리의 사각지대라고 보도해드렸습니다. 경기도가 오늘 물류 창고처럼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 집합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콜센터와 장례식장, 결혼식장이 포함됐습니다. 이런 곳들은 방역 지침을 지켜야만 문을 열 수 있습니다. 고승혁 기자입니다. 경기도가 오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집합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물류창고와 콜센터, 장례식장, 결혼식장 등이 대상 시설입니다. 오늘부터 오는 14일까지 2주간 유지됩니다. 명령이 떨어진 시설은 손소독제를 둬야 하고 출입하는 사람들의 체온을 재야 합니다. 또 시설 안에서 사람들이 1~2m 이상 떨어져 앉을 수 있게 자리를 띄워놔야 합니다. 주기적으로 환기도 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 문을 여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경기도는 방역 수칙을 어긴 시설은 곧바로 집합을 금지시킬 계획입니다. 고발과 구상권 청구까지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인천시도 시내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집합 제한 명령을 내릴지 검토 중입니다. JTBC 고승혁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노래방이나 클럽에 그냥은 못 들어갑니다. 반드시 전자출입 명단을 써야 합니다.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윤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성동구의 한 PC방, 이용자가 휴대전화를 QR코드에 갖다 댑니다. 이곳 지자체가 선보인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입니다. 들어온 뒤에 QR코드에 휴대전화 카메라를 갖다 대면 이렇게 명부 입력 창이 뜹니다. 개인정보를 입력한 뒤에 확인 버튼을 누르면 입장 절차가 끝납니다. 올 때마다 계속 찍고 들어가야 된다는 게 좀 불편하긴 한데 그래도 코로나 예방하려면 해야 됩니다. 이전까지는 손글씨로 명부를 작성했습니다. 이름을 본명으로 안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예를 들면 아니면 글씨를 막 이렇게 흐릿하게 쓰시면 알아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그게 좀 불편해요. 오늘 전국 19개 업소가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부터 8개 고위험 시설에 해당하는 업소는 반드시 활용해야 합니다. 역학조사 때 출입자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부 방식도 QR코드를 활용하지만 성동구 방식과 다릅니다. 이용자가 개인용 QR코드를 내려받아 업소에 제시하고 업소는 개인정보가 아닌 QR코드만 기록합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집단 감염 때만 개인정보와 방문 기록을 맞춰볼 수 있습니다. 4주가 지나면 정보는 폐기됩니다. 방역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와 이용자의 협조가 관건입니다. JTBC 윤재영입니다.